자, 여러분 이어서 우리 문항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 3번 우리 그 법인세 신고하고 있고 문제 2번 법인세 신고 중에 문항 3번 보고 있습니다. 자, 기초 재고자산 유보의 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법인세 문제를 풀 때 보자마자 바로 탁 답이 나와야 되는 게 첫 번째 뭐죠? 그 법인세 비용을 보자마자 송금불산입 법인세 비용 뭐 얼마 기타사 유출 다시 한번 송금불산입 법인세 비용 기타사 유출 이거는 보자마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적인 설명은 드렸죠. 뭐 순환 논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선 세금을 빠지기 전 상태로 다시 돌려놓은 다음에 법인세 비용 빠지기 전 상태로 환원시켜 놓은 다음에 세금을 계산하자 이런 논리인데 실제 시험에서는 뭐 그런 논리 생각하고 이럴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자마자 법인세 비용은 눈에 띄자마자 바로 송금불산을 해버린다. 기타 사유 유출이라는 것도 당연히 아셔야 되고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 뭐다? 기초에 있던 유보를 무조건 추인하는 게 우리가 공부할 거에서 두 개가 있어요. 뭐? 기초 유보의 추인. 기초 유보의 여러분 무조건 추인이라고 외워도 좋아요. 뭐? 기초 유보 혹은 마이너스 유보. 그러니까 기초에 남아있는 유보를 혹은 마이너스 유보를 전액을 반대 조정으로 추인해서 없애버린다. 그게 바로 두 개가 있는데 그런 게 그게 바로 두 번째 유형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중 하나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거 재고자산 유보의 추인입니다. 기초 상태에서 여러분 만약에 재고자산에 딸려 있는 플러스 유보가 있거나 마이너스 유보가 있다고 해봐요. 보자마자 만약에 플러스 유보가 딸려 있다. 기초 재고자산에 딸려 있는 기초 유보가 있다. 기초 플러스 유보가 있다라고 하면 보자마자 바로 송금 산입 기초 재고자산 유보 마이너스 유보를 해주는 거예요. 없애는 거지. 없애는 거. 반대 조정해서 없애는 겁니다. 만약에 재고자산에 마이너스 유보가 딸려 있었다. 그러니까 기초 재고자산에 마이너스 유보가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역시나 반대 조정으로 추인해서 없앱니다. 어때? 마이너스 유보가 있었으니까 플러스 유보를 해줘야 없어지겠죠. 그리고 플러스 유보가 나오려면 앞에 입금 산입 여러분 뭐 혹은 송금 불산입 써도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중요한 거는 가산 조정이다. 중요한 거는 플러스 유보를 적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없애주는 거예요. 뭐를? 기초에 있던 마이너스 유보를. 그렇게 정리하면 재고자산에 기초에 플러스 유보가 딸려있든 기초의 마이너스 유보가 딸려있든 반대 조정으로 없애주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지. 그걸 추인이라고 합니다. 유보를 없애주는 거를 추인하는 거야. 추인해서 없애주는 거예요. 자, 자산이나 부채에 딸려있던 유보 혹은 마이너스 유보를 그 자산이 소멸됨에 따라서 같이 없애주는 겁니다. 그 유보를. 그거를 우리 유보의 추인이라고 합니다. 추인.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나중에 할 건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대손 충당금 관련해서 작년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가 있었대. 작년에 대손 충당금 설정 한도가 있는데 그거를 초과해서 설정을 했다가 송금불산이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라고 해서 플러스 유보가 있었대요.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는 플러스 유보예요. 플러스 유보. 그거는 기초에 그러니까 작년 거니까 올해 초 기준으로는 플러스 유보인 상태로 넘어오겠죠? 보자마자 어떻게 한다? 그것도 없애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손 충당금은 작년에 무조건 플러스 유보로 넘어옵니다. 재고 자산에 대한 유보는 기초 유보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 다시 재고 자산에 대한 유보는 그 기초 유보가 플러스 유보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유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 때 플러스 유보였다면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고 마이너스 유보였다면 플러스 유보로 추인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유형인 대손 충당금은 어떻다? 작년에서 넘어온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는 여러분 뭐예요? 무조건 플러스 유보예요. 작년에 세무조정이 송금불산입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뭐 100원 플러스 유보라고만 되거든요. 그죠? 결산 조정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가 결산 조정 상황이기 때문에 플러스인 경우에만 우리가 한도까지만 인정하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불산입한 거잖아. 송금 불산입. 그죠? 만약에 대손 충당금 한도가 있고 그 한도에 미달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놨다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두잖아, 세법은. 결산 조정 상황이니까 네 의도를 존중할게 회사야. 그대로 두잖아. 그게 결산 조정이죠. 한도 금액 안에서는 그대로 두는 거야. 세무 조정하지 않고. 한도 초과했죠?
한도 초과했으니까 한도까지만 나는 송금으로 봐줄 거야. 나머지는 송금 불산입. 요때만 세무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작년 세무조정은 무조건 송금 불산입 대손 충당금 플러스 유보를 해서 올해 넘어오는 거야. 그래서 올해 초는 플러스 유보의 상태로 넘어와요. 보자마자 뭐 입금 불산입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뭐 100원 마이너스 유보 뭐 입금 불산입 아니라 송금 산입이라고 적어도 완벽하게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마이너스 유보라는 거야. 앞에는 차감 조정 송금 산입 혹은 입금 불산입이라고 적고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이렇게 적으면 돼. 그리고 뭐 100원 금액 적고 그대로 어때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됐죠? 여러분 말이 길었는데 하나하나 다 숫자로 볼 겁니다. 재고자산의 유보를 추인하는 것은 지금 이 문항에서 공부할 거고 두 번째 유형인 대손 충당금에 관련한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분인 플러스 유보, 기초 플러스 유보에 대해서 추인하는 거는 추인해서 마이너스 유보를 없애주는 거는 향후 대손 충당금 문제에서 다시 한번 숫자로 천천히 정리할 거니까 지금은 들어만 두세요. 들어만 두면 나중에 한번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누누이 말하지만 이렇게 약간 뭐랄까 이렇게 거저 먹는 것 같은 거에서 점수를 잘 따야지 쉽게 합격합니다. 알았죠? 강약을 제가 강의할 때 설명드리잖아요, 그죠? 뭐 무조건 똑같은 텐션으로 똑같은 강도로 공부하기보다 쉬운 거는 쉽게 먹고 어려운 거는 보고 야 내가 어려운 게 몇 개 있는데 다는 못 먹을 것 같아. 그래도 이 중에서 한 소화 가능할 것 같은 거 한 두 개만 열심히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정도로 노력하고 똑같은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떨어질 수 있겠으니까 우리 공부할 때는 강약을 둬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 암기로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거. 송금 불산이 법인세 비용 기타 사유 유출 기초 유보에 대해서 추인해서 없애주는 거. 기초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정기분에 대한 거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해서 없애주는 거. 이런 거는 보자마자 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형이 꼭 나오니까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풀어볼게요. 문항 3번. 자, 기초재고자산 유보의 추인에 대해서 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했던 거, 자, 저 을표 부분만 뗀 거예요. 아까 문항 2번에서 여러분 91페이지에 여러분 2월 결손업 내역 여기가 우리 자적 갑표가 이거였죠. 그러니까 91페이지 잠깐 왔습니다. 2월 결손금 계산서 내역을 보면서 우리가 뭐 올해 결손금을 여기 5억에서 올해 결손금 공제는 3천만 원이다. 요런 거까지 파악하고 왔잖아. 그래서 요 3천만 원은 이따 나중에 답에 적어야겠죠, 당연히. 요거까지 하고 우리 넘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문제에서 보면 자적을표라는 표현 여기 있죠. 그래서 뭔지는 공부했잖아, 그죠? 자적을표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고 자적을표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 다 했어요. 앞 영상에서 뭐다? 자적을표는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의 기초잔액 그리고 기중의 변동 내역 그렇게 해서 기말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기록한 표다라는 거를 공부했고 그 사례 자체를 이제 여기 자적을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실제 자적을표는 이제 여기 있는 거야. 문항 3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주의할 거 아까 전에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뭐 2월 결손금 계산 내역 자적을표 요거는 아까 전에 뭐 작년도 내역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 항상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문제 풀이하는 시점은 22년도 22기를 푸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은 작년도 전기 21기 21년도 자료다라는 거예요. 봅시다. 그래서 분석해 볼게요. 자, 작년도 기초가액은 없었어요. 유보 금액이 없었어. 플러스 유보 금액이 없었고 단기 중에 감소도 안 했고요. 당연히 0이었으니까 감소할 수가 없지. 증가 1,500만 원만큼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기말잔액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 잘 들으세요. 작년 말 그러니까 21년도 말 기준으로 얼마예요? 1,500만 원이 남아 있죠. 다시 표현하면 작년도 기말 잔액은 즉 뭐다? 여기 입기 초는 다음 해라는 뜻입니다. 다음 해 초 당연히 똑같죠. X 1년 12월 31일과 X 2년 1월 1일은 동일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해. 그러니까 21년도 말 기말 잔액은 당연히 22년도 초 잔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위에 한 번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요 1,500만 원은 21년도 말 유보 잔액이고 그 말은 즉 22년도 초의 유보 잔액이라는 표현입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한 번만 들어두시면은 눈에 보자마자 딱 알겠죠? 아,
요게 작년도 자료구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여기 기말 잔액은 뭐다? 22년도, 즉 올해 기준으로 보자면은 올해 초 금액이구나. 동의하세요? 잘 따라오고 있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잘 봐요. 여기 요 멘트가 여러분 중요한 멘트예요. 봐. 전기의 재고자산 평가금으로 유보된 제품이 단기 중에 전량 판매되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유보의 추인 개념을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유보는 자산이나 부채에 딸려 있는 혹 같은 거야. 혹. 제 얼굴이 재고자산이라고 하면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제 얼굴이 재고자산이라고 하면 혹이 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장부는 이 얼굴만 재고자산으로 보는데 세법은 이 얼굴은 당연하고 요 혹 딸려 있는 혹까지도 합쳐서 재고자산으로 본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장부가 예를 들어서 X 1년도에는 요 얼굴만 자산으로 갖고 있었는데 제 얼굴만 재고자산으로 갖고 있었는데 X 2년도에 이 재고자산을 팔았대. 그렇죠, 여러분 장사하는 곳이니까 기초에 있던 재고 정도는 당연히 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 만들어서 또 팔리는 만큼 팔리고 남아 있으면 그게 기말 재고가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게 일상적인 정상적인 회사의 순환 구조잖아. 기초 재고는 여러분 다 팔리는 거야 기본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이 얼굴이 제 얼굴이 팔렸다는 거죠. 재고자산으로 팔린 거야. 자, 회계는 이 얼굴이 없어졌으니까 재고자산 아웃 시켰겠지. 그래서 매출 원가화 됐겠죠. 비용화 됐겠지. 세법은 여러분 이 원본이 사라졌어. 세법은 회계가 얼굴이 팔렸어, 재고자산이 사라졌어라는 걸 보고 야 나는 재고자산이 사라진 거를 얼굴만 사라진 게 아니라 요 딸려 있던 혹까지도 같이 없어진 걸로 보겠다. 라고 처리해야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혹 부분만 생각해봐. 혹은 세법에 딸려 있다가 이 얼굴 원본이 팔리면서 얘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웃되는 거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재고자산의 유보의 추인입니다. 원본에 딸려 있던 애가 원본이 사라지니까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지는 거지. 그게 바로 추인 개념이에요. 유보의 추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봐봐. 유보된 제품, 유보된 거고 이 제품이 있대요. 얼굴이 있는데 얘가 판매돼서 회사에 없대, 사라졌대. 그러니까 사라진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딸려 있던 요 혹도 없애주기 위해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를 없애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러므로 단기 중 전량 판매되어서 없어졌군요. 재고자산이. 그러니까 딸려있던 유보도 사라지게 해야겠군요. 플러스 유보를 없애야 되니까요. 송금 산입 기초재고자산 평가감 1,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송금 산입 1,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플러스 유보 1,500만 원을 없애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유보를 없애준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쉽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어려울 거 없고 이렇게 하면 끝이야, 끝. 그러니까 여러분 딱 문제를 보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기말 잔액이라고 하는 게 전기 자료니까 전기 기말이니까 올해 단기로는 단기 초금액이구나. 2,500만 원이. 재고자산은 팔려서 없어졌으니까 이 1,500만 원을 없애줘야겠구나. 플러스 유보 1,500만 원을 없애줘야 되니까 송금산입 마이너스 1,500만 원. 1,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다시 송금산입 1,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를 해서 이 플러스 유보를 없애줘야겠구나. 끝. 이렇게 하면 돼요. 끝. 더 풀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으면 끝. 한 줄 적으면 끝이에요. 아주 쉽죠? 점수를 그냥 주는 겁니다. 하지만 점수를 주지만 여러분이 받아야지 이 점수를 주는 거겠죠. 여러분이 안 받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받는 거야. 옆에서 시험 치고 있는 분들은 다 받아가세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꼭 받아야 되는 거야. 알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조금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헷갈려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위에서 아까 전에 많이 설명을 했는데 밑에 제가 딱 정리도 해뒀네요. 그죠? 요따가가 아니고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필기를 해뒀었네. 자, 여러분 보세요. 일단 아까 헷갈림 안 하다는 거, 질문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질문 많이 하는 것부터 같이 정리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거예요. 아니 여기 보면 임마 봐봐, 재고자산 평가 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왜 플러스 유보야? 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가감, 그죠? 가감 승제라고 해서 가는 더할 감은 뺀다는 거죠. 그죠? 승은 곱한다, 제는 나눈다. 가감 승제. 감은 뺀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가가 더한다는 뜻인데 감이면은 마이너스 유보 아니냐 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막 이거를 헷갈려 하세요 처음에.
딱 보고 아 이게 재고자산 감이니까 이 1,500만 원이 마이너스 유보인가? 그러니까 이걸 추인한다는 건 기억하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입금산입 1,500만 원 유보로 추인해야 되는 건가? 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지? 하지만 여러분 뭐다?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는 뭐다? 이 표현은 여러분 유보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마이너스 유보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괜히 교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힌트 아닌 힌트를 주신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공부가 덜 됐다 보니까 이런 게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정리 결론은 이거예요. 재고자산 평가 감이라는 표현은 플러스 유보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 됐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해서 없애줘야 돼. 정리 됐지? 자 설명 잠깐 드릴게요. 밑에 보세요. 재고자산 평가 감이라는 표현은 마이너스 유보, 마이너스 감 이 뜻이 아니고 들으세요. 플러스 유보를 의미해요. 마이너스 유보가 아니다 이 말이고 밑에 정리는 자 재고자산 평가 감이라는 표현은 읽어볼게요. 여기 세법상 재고자산 금액이 회계상 재고자산 금액보다 작아서 즉 평가 감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이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 이제 숫자를 해볼게요. 세법상 재고자산 금액 아까 봤지? 세법은 재고자산을 100원으로 봐 나는 라고 세법 말해. 회계는 나는 70원으로 봐 라고 해서 70원으로 적어놨다는 거지. 장부에 뭐라고? 회계가 장부에 나는 이 재고자산을 70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놓은 거야. 근데 세법은 뭐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재고자산이 100원이라고 나는 봐. 내 기준으로는 100원이야 이 말이야 세법이. 자, 이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린 지금 세법이 주인공인 거잖아. 세법이 주인공이잖아. 그지? 여러분은 세법이 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서 이 재고자산을 보는 거야. 재고자산. 나는 100원이라고 평가하는데 장부상은 70원이라고 적어놓은 거야. 이 70원이라고 적어놓은 재고자산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얘는 지금 내 기준보다 작아져 있구나. 알겠어요? 뭐라고? 내 기준은 100원인데 회계는 70원으로 보니까 지금 상태, 즉 회계가 적어놓은 지금 상태, 70원인 상태는 내가 평가한 것보다 감되어 있구나. 그렇죠? 따라왔어요? 맞죠? 30원만큼 감되어 있구나. 감되어 있구나. 내 평가는 100원인데 회계의 평가는 70원이니까 내 평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법은 내 기준이 당연히 세법 기준으로 했을 때 세법은 나의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재고 상태 지금 장부가 계상한 재고 상태인 70원은 내 기준보다 30원만큼 작아져 있구나. 즉 평가가 감되어 있구나. 따라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런 잘못되어 있는 상태를 조정하려면 세무조정을 해야겠어. 세무조정은 플러스 30 유보를 해야겠어. 뭐라고? 입금 산입 30원 플러스 유보를 해야겠어. 동의하세요? 따라왔죠? 여러분 이해만 한번 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재고자산 평가 감이라는 표현은 뭐라는 거야? 세법이 회계상 장부에 있는 금액을 봤을 때 재고자산이 나보다 작아져 있구나. 감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감되어 있으니까 플러스해서 이 감되어 있는 상태를 해소해야겠구나.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유보라는 거지. 재고자산 평가 감 보면은 감이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직관적으로 떠오르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들어보니까 알겠죠? 아, 이 표현은 기존에 있던 재고자산이 세법상 기준보다 작다는 표현이구나. 그러니까 이 작은 거를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세법상 금액으로. 그러니까 70원이 작은 거니까 작아져 있으니까 플러스 30원을 해줘야 세법상 정의로운 금액, 세법이 바라보는 맞는 금액 100원, 100원으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리합시다 여러분.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걸 알면 돼. 세법이 이런 건 여러분 뭔가 정말 어렵다기보다 그냥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고 누구나 오해할 만하게 적혀 있는 거야. 하지만 뭐다? 공부를 조금만 하면 왜 이런 표현을 썼구나. 평가 감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유보로 이 감되어 있는 상태를 해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플러스 유보를 의미하구나 이거는 라는 거야. 이 개정 과목은 여러분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 기말에 이렇게 판단했다고 해봐. 이건 작년이잖아요. 근데 올해 또 기말이 됐어. 올해 말에 재고자산을 판단해봤어.
똑같이 세법은 100원으로 보는데 장본 70원으로 봐. 여러분 요거를 세무조정 똑같이 해요. 그럼 입금 산입 30원 유보잖아. 근데 이때 여러분 이 가운데 계정 과목이죠. 계정 과목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재고자산 평가 감이라고 적어도 돼요. 당연히 이게 원칙이고 여기다 그냥 여러분 재고자산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냥 알겠죠? 계정 과목은 진짜 음절까지 뭔가 정답이 있는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재고자산을 30원만큼 업 하겠다. 재고자산을 30원만큼 플러스 유보로 증가시키겠다. 입금 산입 재고자산 30원 유보. 오케이야. 완벽한 정답이에요. 입금 산입 재고자산 평가 감 30원 유보. 아, 기존의 회계가 계상한 장부 재고자산의 장부 상태가 세법 기준보다 평가 감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걸 끌어올리겠다. 입금 산입 재고자산 평가감 30원 유보.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연연해 할 필요 없다고. 하지만 이 재고자산 평가 감이라는 표현이 만약에 문제상에서 주어진다면 해석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그지?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세무조정을 할 때는 그냥 입금 산입 재고자산 30원 유보하면 완벽한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제상에서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렇게 표현된 거는 이런 의미구나. 평가 감이라고 주어져 있다면 그건 플러스 유보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해할까봐 오해하기 이제 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뭐 마이너스 유보가 처음 생긴다면은 요건 참고요. 혹시까지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여기 한 번만 따라오시면 돼요. 하나만 더. 지금까지 하고 별개로 여러분 별도의 사항이 있다고 해봐. 자, 어떤 특정한 여러분 여기에 계정 과목이에요. 다른 거예요. 지금 전혀 다른 재고자산 아니고 전혀 다른 어떤 특정 항목이 있다고 해봐요. 기초 금액은 없어요. 기초 금액은 단기야 단기. 올해 이런 게 있었다고 해봐. 단기 없었는데 단기 중 감소도 없고 증가 있고 기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항이 뭔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유보인 거라고 해봐. 여러분 요거 또 이제 뭐 헷갈립니다. 처음에 지금 말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어떤 특정한 사항이 있다고요. 단기에 기초의 금액은 0원이었어요. 단기 감소분은 없겠죠, 당연히. 없는데 단기에 마이너스 유보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최초로. 알겠어요? 예를 들면 뭐 송금산이 뭐 땡땡땡 해서 마이너스 유보를 했대.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유보 100원이에요. 100원 마이너스 유보래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마이너스 100이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기말 잔액도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 요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 봐봐. 여기 증가칸이죠, 여기가. 이 칸은 증가칸이죠. 증가인데 여기 마이너스 유보가 증가한 거잖아. 송금산이 뭐 땡땡땡땡 마이너스 100이라고 적었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 아, 원래는 처음엔 기초에는 0이었는데 단기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유보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다 어려운 거 없어. 마이너스 유보라는 게 증가칸에 적히면은 당연히 기말도 마이너스 유보로 남아 있죠. 그죠? 자, 이 상황이 이제 다음 해로 넘어갔다고 해요. 다음에. 그러면 다음에 기초 금액은 얼마예요, 여러분? 기초에 마이너스 100원이 있죠. 마이너스 100원이 있는 거야. 그죠? 이게 추인해서 없어진 거야. 다음 해 추인할 때 어떻게 돼?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죠. 입금 산입 뭐 땡땡땡땡 뭐 계정 과목 적고 100원 플러스 유보 이렇게 해서 이걸 없애잖아. 자, 여러분 이때 여기 뭘 어디에 적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마이너스 유보가 이제 사라지죠. 어때? 감소. 여기 감소칸이잖아. 이 감소칸에다가 마이너스 100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기말은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유보라는 게 그 고유한 어떤 고유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개념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헷갈린다는 거야. 마이너스가 증가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요 사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요 사례 2년치 첫 해년도에 없었어. 근데 첫 해년도에 마이너스 요 100원이 생겼어. 그러면 증가 칸에다가 이렇게 적는 거지. 세 번째 칸에. 그럼 기말에 마이너스 100원이 당연히 남아 있겠죠. 마이너스 유보 잔액. 자적을표의 마이너스 유보 잔액이죠. 다음 해로 넘어간다고. 다음 해로. X 2년도 같은 계정 과목으로 다음 해에 넘어와. 기초 잔액 얼마라고? 마이너스 100원인 상태로 넘어왔죠.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여기죠. 분명히 플러스 유보로 삭제되는 거예요. 플러스 유보로 추인돼서 사라지는 거야. 근데 뭐라고? 이 자적 일표상에서는 표현을 할 때 세무조정 자체는 여러분 당연히 입금산이 뭐 혹은 송금불산이 땡땡땡땡 100 플러스 유보라고 적혀.
맞죠? 하지만 우리는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 뭐가? 이 기초에 있던 마이너스 유보 100원이 사라졌다라는 걸 적으니까 당연히 감소칸에 적어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기말에는 0이 되고요. 0, 0, 0, 0, 0, 이렇게 0, 0, 0. 됐죠? 여러분 방금 여기 우리 적었던 거 보라색 요거 있죠? 방금 두 줄 적은 거는 방금 우리 문제 풀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업무를 하실 때나 자적을표를 많이 보실 거예요. 자적을표 이렇게 자본과 적립금을표 유보에 관한 내역을 볼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요. 처음에 가면 이게 되게 헷갈려. 마이너스 유보가 사라진다는 거는 세무조정 자체로 말하자면 당연히 송금불산입 혹은 입금산입 플러스 100 아니 100원 플러스 유보인데 그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만 한 번만 알아두면 돼. 기초에 마이너스 유보가 있었고 요게 없어져야 되니까 감소칸에 적히겠구나. 근데 요 감소칸에 적히는 데 있어가지고 세무조정 자체는 당연히 송금불산입 혹은 입금산입 100원 플러스 유보라고 적어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표현할 때는 요 마이너스 100이 사라지는 칸에 적는다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을 감소란에 적으면은 기말에는 0이 되는구나 이렇게. 감소란의 감소란 자체가 여러분 사라진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왜 헷갈리는지 아시죠 여러분? 마이너스 유보라는 의미도 마이너스고 감소라는 것도 마이너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상 het갈려 처음에 하면.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마이너스 유보라는 걸 그 존재 자체로 생각하시고 기초에 마이너스 유보가 100원 있었고 그게 사라지는 것이니까 감소 칸에 그걸 적는다 마이너스 100을. 그러면 없어지는 거지.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이니까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이 돼서 0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플러스 개념인 거지 당연히.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돼서 사라지는 거니까. 자, 방금 한 말은 자, 귀에 들리시면은 들리시고 아니면은 당연히 그냥 생각하시면 돼. 기초에 마이너스 100이 있었고 감소칸에 똑같이 그걸 적어주면 사라져서 0이 되는 거지 뭐. 맞죠?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 다 할게요. 일단 요 부분은 지우고. 자, 여러분 여기 일단은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여러분 한 가지 더 따라오세요. 여러분 여기 3번에 전기의 재고자산 평가금과 감으로 유보된 그러니까 작년 말에 지금 우리 푼 거 이거 있죠. 요게 단기 중 전량 판매되었다라는 멘트가 우리 시험에는 대부분 주어집니다. 요 멘트가 재고자산 여기 자적을표 재고자산 관련한 유보 내역이 있고 다음에 교수님께서 친절하시게도 요 멘트를 항상 달아주세요. 힌트를 주는 거지. 야, 이거 보고 모르고 넘어가지 마라. 재고자산 요거 유보 추인해야 된다. 라는 말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만에 하나 여러분 이 멘트가 없더라도 무조건 추인하는 겁니다. 알겠죠? 아까 말했잖아. 우린 지금 정상적인 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을 가정하고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재고는 모두 사라지고 다시 단기 생산품과 단기 그 판매된 걸 빼고 나서 기말 재고를 새로 잡을 거야. 그러니까 항상 기초분은 없어지고 기말 요보에 대해서 새로 판단해가지고 평가할 거기 때문에 기초 재고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추인시켜서 사라지게 해줘야 돼. 알겠죠? 자, 여러분 이 논리는 이따가 우리 두 번째 대손 충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손 충당금을 작년에 한도 초과 있던 거를 올해 무조건 추인한 이유가 우리 세법에서는 회계하고 다르게 회계에서는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쌓아가지만 차이만 조정하는 방법을 쓰지만 세법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총액법으로 매년 기말마다 차이를 0에서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설정하기 때문에 원래 작년에서 넘어온 차이는 일단 0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이.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게 논리적으로면 왜 기초유보를 무조건 추인하는 거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예요. 자, 하지만 우리는 뭐다? 이렇게까지 뭐 알고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럴 필요 없고 법인세 비용도 보자마자 송금불산입 기타사유출, 기초 재고자산 유보, 기초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보자마자 반대 조정으로 추인 이렇게 외우라고. 됐죠? 그래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단기 중 전량 판매되었다는 재고자산에 관한 멘트가 없더라도 무조건 추인하자. 기초 재고자산의 유보는 됐죠? 자, 됐고 우리 방금 제가 정리했던 거 밑에 있었습니다. 자, 무조건 단기초 잔액을 전액 추인하는 경우. 무조건 단기초의 유보 잔액을 전액 추인하는 경우에요. 1번 기초 재고의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지. 기초 재고 자산은 플러스 유보일 수도 있고 당연히 마이너스 유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플러스 유보라면은 당연히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해서 없애주는 거. 만약에 마이너스 유보였다면 입금산이 플러스 유보로 추인해서 없애주는 거.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요거 전기에 작년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가 있어가지고 플러스 유보가 있었대요. 송금불산입 전기의 세무조정 보세요. 여기 보라색으로. 자, 전기의 세무조정 송금불산입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100원 플러스 유보라고 작년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보자마자 뭐 단기에 뭐 앞에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똑같은 거라고요. 차감 조정이다. 아무거나 송금산입 혹은 입금불산입 좋고 뭐다? 마이너스 유보로 무조건 추인이다 라는 거. 이유는 뭐다? 둘 다 1번 2번 둘 다 기말에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기말에 새로 세팅을 할 거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세무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작년에서 넘어온 잔여액들은 전부 다 없애주자 일단 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정리를 했고 여러분 이제 답 적을 거예요. 94페이지 계속 보고 있고 우린 지금 아까 전에 첫 번째에서 쌓아갑니다. 왼쪽에 여러분 보이시는 법인세 비용 1억 5천 기타 사유 요출은 문항 1번에서 하고 넘어왔죠? 그죠? 그래서 문항 2번에서는 뭐다? 아, 나중에 각 3년도 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 2020년 분인 3천만 원을 공제해 줘야겠구나라는 거를 적어뒀어요. 그죠? 적어두고 이따가 그 답에 적을 거고 법인세 과표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적으면 되고. 자, 지금은 이제 뭐다? 기초재고자산에 대한 평가감, 즉 플러스 유보가 있어서 그걸 추인해서 없앤다. 아까 해답은 여기 있었죠. 요거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거 송금산입 기초재고 평가감 1,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걸 답에 적을 거예요. 그리고 실 겁니다. 자, 아까 했듯이 여러분 뭐다? 왼쪽에는 다 가산조정,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 공통점은 뭐다? 가산조정이다라는 거야. 적으면 되고 오른쪽에 여기 뭐다?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 차감조정이라는 거야. 차감조정. 그래가지고 적으시면 됩니다. 기초재고 평가감 여러분 아무거나 적어도 된다고요. 그냥 재고자산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재고자산 뭐 기초재고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적어도 돼요. 기초재고 평가감 이렇게 적어도 당연히 되고요. 1,500만 원이고 뭐 소득 처분은 자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정리할게요. 여러분 여기 송금 산입 및 입금 불산입은 여러 차감 조정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법정 서식에서 송금 산입 및 입금 불산입은 차감 조정 칸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소득 처분에다가 만약에 여러분 여기를 그냥 유보라고만 적어도 이 의미가 마이너스 유보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상의 오른편 즉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 즉 차감조정 칸에 그냥 유보라고만 적어도 이건 당연히 차감조정이 적히는 유보니까 마이너스 유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FM대로 말하자면은 그 정석대로 말하자면은 그냥 여기 유보라고 적는 게 정석이에요. 알겠죠? 그럼 보는 사람은 해석하는 거야 그거를. 아 송금산입 그러니까 입금불산입 혹은 송금산입 차감조정 칸에 적혀 있으니까 이 유보는 마이너스 유보구나 라고 해석한다고요. 알겠죠? 이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일단 강의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헷갈리니까 여기 오른쪽에 유보라고 적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요 삼각 표시 음의 표시 마이너스를 붙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과거 회차에는 정답을 보면 그냥 이렇게 플러스 유보라고 적혀 있었어. 이 부분이 그냥 유보라고 적혀 있고 아 이걸 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 차감 조정 오른쪽 칸에 적혀 있는 플러스 유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유보를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네가 그 의도로 여기 유보라고 썼구나라고 교수님께서 보고 채점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마이너스 유보라고 적혀 있는 걸 봐도 교수님께서 틀렸다고 하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알겠죠? 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그러지 않을까 추측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유보 써서 떨어졌다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다 합격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교수님께서도 둘 다 허용했다는 거야.
차감 조정 칸에 그냥 유보라고 적으면 아 마이너스 유보를 당신이 표현하고 싶으셨던 거군요 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기 마이너스를 직접 붙여서 적어도 아 마이너스 유보를 적으신 거군요 보이는 대로 적으신 거군요 이렇게 생각했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유보를 적어서 강의도 할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적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최근 회차에 보시면은 66회 회차 같은 걸 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마이너스를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붙여주셨어. 그러니까 교수님도 질문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둘 다 맞다고 해주십니다 교수님께서. 그래서 66회 이제 그 답 이런 거 나와 있는 걸 그 발표된 거 같은 걸 보면은 풀이 이런 걸 보시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음의 표시가 더 적혀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린 더더욱 확신을 갖고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이제. 아 그냥 유보라고 오른편에 적어도 차감 조정 칸이니까 마이너스 유보라고 교수님께서 알아봐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음의 표시를 붙인다면은 교수님께서 아 수험생이 마이너스 유보를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뭐 여기 적었나 보다 둘 다 그렇게 봐주실 거라고. 됐죠? 여러분 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지. 지금 이제 이 정리 끝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이 마이너스 유보라고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적자는 거야. 우리 앞으로. 됐죠? 저도 강의 이렇게 할 거고 여러분도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거고 여러분 다만 이렇게 하면 교수님께서 갸우뚱하실 거야. 뭐? 마이너스 유보 칸인데 어떤 데는 마이너스 유보라고 적어. 문항 3번은. 근데 문항 7번에는 또 유보라고 적어.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해봐. 이 둘 다 이렇게 적었다고 해봐요. 그럼 교수님께서 이렇게 뭐 이거 어떻게 제 그림 못 그려가지고 교수님께서 막 이게 화내시겠죠. 이놈이 칼을 그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아무튼 화나신 걸 표현하고 싶었는데 자 교수님께서 물음표를 이렇게 떠올리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교수님께서 다 봐주실 거라고. 하나만 마이너스 유보라고 이렇게 쭉 적든 오른편에 그냥 유보라고 적고 교수님 마이너스 유보인데 차감 조정 칸이니까 그냥 유보라고 적습니다 교수님이라고 적든 하나만 하라고 하나만. 어떤 거는 마이너스 붙이고 어떤 거는 유보만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일관적이지 않잖아. 교수님께서 볼 때 얘가 잘 모르는구나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야. 몰라서 왔다 갔다 했지 일관되게 마이너스 유보라고 적을 겁니다 교수님 라고 하거나 아 유보인데 뭐 차감 조정 칸이니까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교수님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안 되고 하나만 하면 교수님께서 다 봐주실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기초재고자산의 유보 여러분 강의 시간은 뭐 40분 이렇게 됐는데 한번 뭐 빨리 듣든 천천히 듣든 한번 이번 강의 듣고 나면 다음부터는 수업 그 문제 푸실 때 기초 유보 보자 말자. 기초 유보가 플러스다 그럼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 기초 유보가 마이너스다 그럼 당연히 플러스 유보로 추인. 끝이야 끝. 뭐 대손 충당금 정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또 했고 나중에 또 할 거고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무조건 추인하는 거 요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위에 있는 요거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다음 문제로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